8라운드 경기 중부리그를 찾아왔습니다. 한남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경기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리죠. 변함없이 도움 말씀 이다솔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남대학교가 8연승에 도전하는 날입니다. 한남대학교는 8연승에 그리고 단국대학교는 4연승에 오늘 도전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상승세에 있는 양 팀이 맞붙었는데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 팀 감독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아마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 팀 감독 인터뷰 장면 보신 후에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리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모처럼 한남대학교 운동장을 찾았습니다. 한남대학교 이상래 감독 만나서 오늘 이 경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2주 만인가요? 네. 예. 잘 지내셨다는 말을 여쭙기가 좀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뭐. 요즘 감기가 좀 유행인데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그런 거는 잘 지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7연승입니다. 한남대학교가 7연승입니다. 영남대학교까지 물리쳤는데 7연승의 비결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감독님 특별히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 나누신지 궁금합니다. 그 리그는 이렇게 그 토너먼트하고 달리 매 경기, 물론 토너먼트도 마찬가지지만 리그는 이렇게 좀 회복 기간도 있고 그래서 경기에 임하는 자세를 늘 결승전 마지막 경기 이런 식의 어떤 정신 자세를 제일 우선으로 선수들한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면 예. 제가 오늘 경기 너무 좀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꾸 단국대학교가 먼저 나오는데 한남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하고 나면 아마 방송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이제 감독님 못 만나 뵐 것 같거든요. 오늘 경기 이제 마치고 마지막 고비를 넘긴다면 나머지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방어 어떻게 보내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 경기가 수월한 경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돼도 2경기를 더 해야 됩니다. 리그전을. 예, 그리고 그게 끝나면 이제 6월 말에 연맹전이 또 있어요. 태백에서.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거를 계속 늘 준비해야 되고 또 선수들의 특히나 부상 선수들 회복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양팀 감독님 얘기는 어떤 경기도 하프타임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학생다운 모습을 꼭 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께서는 방학이 돼도 쉬지를 못하시겠군요. 예. 오늘 경기 잘 준비하신 대로 잘 치르시고 반드시 승리 또 가져가시고 방학 동안에도 준비하신 대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한남대학교 이상래 감독 만나봤습니다. 오늘 원정팀 단국대학교 신현호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한 달 만입니다. 요즘 감기 유행인데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단국대학교가 최근 상승세입니다. 감독님 선수라고 어떤 얘기 나누시는지? 글쎄요, 우리가 어차피 중부 리그에 속하면서 상대 팀들의 면면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 단국대학교 정도의 실력이면은 상위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우리 선수들에게 많이 심어줬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격차가 있는 팀하고 할 때는 어떤 그 자만심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또 주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저희 해설말을 들어보니까 양팀 감독님 얘기는 하프타임 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빨리 선수 소개하고 오늘 경기를 시작해보죠. 오늘은 아마 한남대학교가 선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래 감독이 이끌고 있는 한남대학교 황성민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송병영, 곽재민 선수가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겠군요. 4-4-2 전술로 오늘 경기를 임합니다. 역시 박정민을 일단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현호 감독이 이끌고 있는 단국대학교 백성호 골키퍼를 비롯한 11명의 선수 포메이션 함께 보신 후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4-2-3-1 전술이군요. 일단은 한남대학교가 공격적인 팀인 것을 염두를 해두고 미드필더를 좀 두텁게 세웠습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전 혹시 중간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주심 소개를 좀 해드리고 이어가 보죠. 오늘 주심 김희곤 씨, 1부심의 김태양 씨, 2부심의 안광진 씨, 그리고 대기심엔 설귀선 씨가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 골키퍼죠. 백성호 선수가 실축을 좀 했군요. 오늘 8라운드 경기입니다. 다행히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군요. 선두권 싸움이 점점 가속화, 치열해지고 있죠. 각 권역마다 또 선두 싸움이 치열한데 여기는 사실상 약간 한남대의 독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만약에 단국대학교의
패전, 한남대학교의 승전으로 이어진다면 아마도 계속 한남대학교 독주는 방학 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중부권 영남대를 포함해서 오늘 두 팀까지 빅3 중에 두 팀의 오늘 대결이 되겠습니다. 일단 빅3 맞대결에서 당국대 영남대는 비겼고요. 한남대가 영남대를 꺾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에 따라서 그 빅3의 행보가 좀 갈리겠습니다. 유이그 팀들의 FA컵 대회에서의 선전 모두 패하긴 했습니다만 세 팀 프로팀을 상대로 대단한 선전을 펼쳤죠. K리그 팀 상대로 다 한 골차 패배를 거뒀고 경희대는 또 전북 상대로 선취골까지 뽑아냈었거든요. 그렇죠. 높아진 유리그의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남대학교 지정으로 볼이 넘어갔는데요. 한남대학교 7연승 오늘 8연승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력 일단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7경기 19골이니까요. 정말 엄청난 골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뭐 중심에는 박정민이 있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당국대학교로서도 오늘 전술의 핵심은 박정민을 막아내느냐 못하느냐 뭐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파이어벳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7경기 8골입니다. 오늘 당국대학교가 박정민 선수 불 끄지 못하면은 패배로 이어질 공산이 크겠습니다. 박정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 한 경기 쉬었거든요. 득점포를 한 경기 쉬었는데 영남대와의 2대0 승리에서 박정민 선수가 좀 쉬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사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오늘 경기 골을 좀 멀티골을 넣기 위해서 좀 쉬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농담삼아. 오늘 박정민 선수의 발끝은 한남대와 당국대학교 모두의 어떤 전술적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국대학교가 지금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3연승 기세가 좋죠. 그렇죠. 그것도 앞선 두 게임은 또 대승을 거두면서 일단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한남대를 맞아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학교가 최근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만 방학 때까지를 살펴본다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경기가 전반기 최대의 고비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기면은 좀 수월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남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만 넘기면은 양팀 모두 수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2009년 우승팀이죠. 지난해 이제 정식 리그가 유리그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2008, 2009년 모두 유리그가 있었어요. 그중에 2009년도 우승팀이 바로 당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현호 감독이 조직력과 밸런스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감독인데 그때 그렇게 해서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도 그런 점에서 밀어봤을 때 우승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박정민이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 펼치지 못하느냐 결국 한남대는 박정민이 활약을 펼쳐야 되고 당국대학교는 박정민의 발을 묶어야 되는 것이 오늘 경기 가장 큰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마 저희가 앞서 했던 한남대 두 경기 그리고 오늘 경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괜히 박정민을 띄우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스크롤 자막에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리그의 여러 뭐라고 유망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선수들 중에 박정민 선수도 빠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박정민이 또 어느 프로팀을 가느냐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빠졌습니다. 잘 빠져 들어갔죠. 배신영이에요. 뒤쪽에서 왼발 크로스 넘깁니다만 수비가 잘 막아섰습니다. 화면 보시는 대로 한남대학교 경기장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수비 맞고 나간 것이 아니고 좀 실축이 된 것 같죠. 배신영이 영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도 이 왼쪽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었는데 오늘도 초반부터 몸놀림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남대학교 벤치 이상래 감독도 눈에 띕니다만 옆에 있는 박규성 코치도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오늘 그라운드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당히 유망했던 선수죠. 아테네 올림픽 대표까지 했었는데 일단은 부상 때문에 좀 주춤하고 있고 회복이 되는 대로 뭐 프로팀이나 내셔널리그팀 입단 테스트도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인데요. 한남대학교가 상대 골 페널티 에리어 안쪽까지 넣어 봅니다만 당국대학교가 밀고 올라가죠. 자,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다 수비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도 했어요. 어쨌든 이 조준현의 호수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걷어내는 과정 그러나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볼이 방출되기 전에 있었던 파울을 주심이 소급 적용해서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가 보이고 있는데 오늘 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좀 하늘에게 묻고 싶은데 네. 저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한남대학교를 찾았을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비가 좀 내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글쎄요, 뭐 한남대학교의 징크스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선문대를 갔을 때도 비가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자, 또 박정민입니다. 박정민! 지금은 수비가 좋았습니다. 박정민은 슈팅을 좀 때리려고 스윙을 크게 들어갔고 수비수는 들어오면서 토킥으로 걷어냈어요. 일단 타이밍 싸움에서 수비수가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역시 토킥, 빠른 타이밍을 잡는 킥에 관해서는 토킥만한 것이 없겠죠. 이 소위 말하는 동네 축구에서는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술인데 이 토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또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킥을 사용한 득점이 제가 언뜻 잠깐 기억이 나는데 호나우 선수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서 기록했던 터키전이었나요? 그 그렇죠. 골이 기억이 나는군요. 그때도 사실 이게 슈팅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토킥을 갖다 대면서 골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오늘도 일단은 수비에서 먼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화면 곳곳에 지금 비가 보이고 있고 경기 장면 자체도 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 변수라면 분명히 변수죠. 자, 일단은 치고 조준현이 들어가는데요. 들어옵니다. 크로스 넘어갑니다만. 자, 여기서도 수비, 다시 한번 헤딩. 슈팅 나오기 전에 수비가 먼저 걷어내는군요. 한남대학교가 초반부터 기세를 좀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빠졌어요. 밀고 올라가는 당국대학교. 자, 오늘 공이 무겁고 미끄럽거든요. 골키퍼도 마찬가지고 뛰는 선수들도 고려를 좀 해야겠습니다. 공이 무겁다면 뭐 여러 가지 플레이에서 차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 같은 단순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공의 비거리 차이가 가장 많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비거리 차이도 나고요. 평소처럼 차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일단 수비수들은 뒷공간으로 때리는 것을 좀 조심을 해야겠고 그렇게 본다면 박정민에게는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솔 위원께서 오늘 비가 온다면 박정민의 골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군요. 밑에 지금 팬들께서 많이 저희한테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저희가 요약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 수요일 FA컵 대회 유리그 팀이 승리한 경기가 아쉽지만 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올해는 또 16강 진출팀이 없게 됐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 한 골 차로 지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뭐 내일 해드릴 얘기입니다만 포천시민구단도 분명히 수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 펼쳤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새 역사를 썼어요. 전반전도 0대 0으로 마쳤고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한남대학교 프리킥이죠. 자, 일단 뒤쪽으로 흘렀는데 오늘은 당국대학교도 마냥 웅크리고만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한남대학교에서 중원에서 좋은 활약할 수 있는 김영기가 일단 빠졌거든요. 정확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박정민에게 들어가는 좋은 패스는 선문대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선수가 한남대학교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박정민 선수인데요. 박정민이 방송 경기 징크스 아닌 징크스를 좀 갖고 있어요. 방송 경기마다 멀티골을 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유독 지는 팀들도 있고 경기력이 좋지 않은 팀들도 있거든요. 박정민 선수는 유독 골을 잘 넣습니다.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 팀 그리고 경기력이 좋아지는 팀도 있고요. 저희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는 건데 지금도 좋습니다. 슈팅 찬스인데요. 일단 한번 접고 슈팅이 글쎄요, 볼 컨트롤이 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외곽으로 나가면서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좋은 찬스로 만들지는 못했던 당국대학교입니다. 당국대학교도 오늘도 일단은 최대한 지지는 않는 쪽 안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 스피드가 좋거든요. 역습을 효과적으로 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게 나가면서 헤딩 안쪽. 다시 한번 뒤쪽에서 계속해서 박정민을 노리고 들어가는 동료들의 패스가 있는데요. 자, 이번엔 왼쪽 측면으로 봅니다. 가슴으로 볼 트래핑.
일단 뒤쪽으로 내줬고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데요. 넓은 공간. 다시 한번 측면으로 이게 지금도 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공을 좀 씹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자, 어쨌든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당국대학교가 측면까지 나가는 과정이 초반에 굉장히 매섭고 날카로운데 아쉬운 것은 중앙으로 넘어가는 크로스가 좀 자꾸 상대 벽에 막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아직은 결국에는 점을 찍지는 못하고 있는데 최우주 선수도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좀 시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곳이 한남대학교 운동장인데 저희 주변에 당국대학교 응원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천안과 대전의 거리가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원정 팬들이 찾아오셨습니다. 파울을 한번 항의를 해봤습니다. 자, 좋습니다. 넓은 공간. 양팀 선수들이 넓은 공간 바라보는 데는 뭐 속된 말로 좀 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역시 한남대학교도 측면을 무너뜨리기가 좀 힘든 경기 초반의 모습입니다. 오늘 경기가 비가 와서 선수들 뭐 컨디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의 중계 컨디션도 좀 걱정이 좀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모두 젖기 일보 직전이고 선수 명단도 점점 비에 젖어서 꾸깃꾸깃해지고 있고요.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평진. 자, 올라옵니다. 낮게 가죠. 자, 먼 거리서 그대로 슈팅. 한남대학교가 두 번째 슈팅을 기록해 봅니다. 자, 골과는 관계 없다고 해도 좋은 슈팅이었지만 그래도 좋은 시도였습니다. 짧게 가는군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 다음 경기 안내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이죠. 5월 20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 챌린저스 리그입니다. 전주 EM과 춘천시민구단. 대학교 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치는 챌린저스 리그 팀이 두 팀인데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전주 EM이죠. 저는 광주 광산 FC와 두 팀이 그리고 영광 FC까지가 이제 대학교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신 영광 FC는 영광 스포티움에서 경기를 하죠. 대학교 운동장에선 두 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결이 됐어요. 들어갔습니다만 빠졌습니다. 크로스가 넘어가야 될 텐데요. 크로스 짧게 그러네.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황성민 골키퍼. 자, 당국대학교가 이제 측면을 무너뜨리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크로스가 넘어오지 못했었거든요. 이제는 크로스까지 점차 넘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단은 결국엔 또 배신영 쪽으로 가서 크로스까지 올라왔는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역시 당국대학교 왼쪽의 배신영 그리고 한남대학교의 오른쪽이죠. 오른쪽 조준현 이 두 선수는 아마 경기 내내 오늘 맞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한남대학교 역습 김평진 쪽이죠. 김평진의 오른발이 지난 선문대전에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빛을 발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또 기대가 되고요. 한남대학교 당국대학교 27번이죠. 박성영 선수가 던질 준비를 하고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헤딩 한번 뒤쪽 조준현 짧게 연결하고 뒤쪽으로 내줍니다만 좁은 공간에서 자, 죽이지 여기까지는 않고 계속해서 살려가네요. 자, 이게 주심은 휘스를 불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넘어져 있는 선수가 박정민이죠. 자, 박정민은 왜 페널티킥 아니냐고 소리 한번 질러보는데 당국대학교가 하마터면 실수 한 번은 이거는 김건우의 완벽한 실수고 백성호 골키퍼에 걸린 것이 아닌가 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가 선언이 됐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서는 모습이었는데 김건호였죠. 하마터면은 경기 그대로 또 그르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지금은 수비 지역에서 볼이 클리어링 될 때 박정민
김평진인가요? 파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박정민의 태클이 있었는데 의도적인 거라기보다는 비가 오기 때문에 태클의 사정거리도 늘어나거든요. 슬라이딩 태클을 했는데 좀 미끄러지면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경기 화면에 조명이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라운드 안에 야간 경기 같은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볼은 그대로 나가게 놔두는군요. 지금도 파울이 먼저 선언이 됐죠. 지금 조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봐도 좀 어두운 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늘이 완전히 회색으로 덮였는데 글쎄요, 비가 오면은 어쨌든 공격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박정민을 좀 지켜봐야 됐고 당국대학교 수비진은 그만큼 또 부담이 늘어나겠습니다. 자, 그 공격진이 비가 오는 가운데서 조금 유리하다면 역시 많은 공격 횟수를 가져가는 팀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공격을 계속해서 하는 팀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오늘도 당국대학교는 영남대학교와의 경기와는 달리 아직은 거의 비슷하게 공격적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당국대학교의 상승세를 본다면 지난 영남대전이 사실 좀 의문스러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당국대학교도 저희 그 징크스가 생기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최근 3경기에서 11골을 집어넣고 있거든요. 2개 실점이고요.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세 시 경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3시 5분 전이죠. 2시 55분에 경기가 시작하면서 다행히 뭐 키포인트라든지 선소개는 좀 해드렸습니다만 경기 초반 약간 좀 진행이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양팀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좀 보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한 건 지금 한남대학교가 1위고 당국대학교는 2위라는 점이죠. 그렇죠. 이 공동 2위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영남대학교의 골 득실차로 밀려서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률이네요. 동률이죠. 그렇습니다. 뭐 득점도 똑같고 실점도 똑같고요. 승자 승에도 양팀이 비겼기 때문에 뭐 공동 2위로 랭크가 된 것 같죠. 결국에는 중부권에서 세 팀 말고는 호적수가 없다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영남대학교가 오늘은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국대학교가 만약에 비기거나 지게 된다면은 본인들이 3위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정확하게 지금 한남대학교 7전 7전 전승이 어느 정도의 지금 볼을 뺏어냈죠. 자, 이건 좋아요. 무조건 뒤쪽으로 공격이 되면 그렇죠,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흔히들 하는 말로 비가 오는 날은 그라운드에 볼이 구르기 시작하면 멈출 때까지 계속 이제 뭐 좀 첫 바운드라고 하죠. 첫 바운드가 좀 빨라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비에 젖지 않은 그라운드보다는 조금 덜 굴러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첫 바운드는 좀 빨라질 수 있어도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면 더 그렇겠고, 이 선수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흙에서 공 찬 게 더 익숙한 선수들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 일단 수비가 먼저 머리로 걷어냈고 코너아웃 되기 전에 일단 터치아웃을 시킵니다. 어쨌든 대학교 와서는 계속해서 인주잔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중전에도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로스가 넘어가는데 자, 박정민 박정민이에요. 자, 이게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박정민. 박정민이 이름값을 내내는군요. 오늘도 불을 한번 뿜었습니다. 박정민이 왜 박정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현호 감독이 오늘 박정민을 묶는 전술을 들고 분명히 나왔을 텐데, 뭐 원샷 원킬이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박정민입니다. 제가 이 공이 뜨면 박정민 선수 높이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먼저 몸소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민 선수가 키가 뭐 프로필상으로는 180cm라고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만나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마 축구화를 신고 잰 게 아닌가 의문이 드는데, 지금도 물론 아직 골 장면 이제 나오네요. 나오네요. 이거
대단한 헤딩슛이었습니다. 완전히 뒤쪽에서 날아오는 공이었는데 이거 몸을 완전히 돌렸거든요. 아 지금 뭐 이거는 백성호 골키퍼가 전혀 절대 손도 쓸 수 없는 완벽한 헤딩슛이었습니다. 다만 예상을 좀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골문 안쪽으로 들어올 줄은 몰랐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좀 예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자 이거 아 여기서 헤딩 돌려놓는 장면 보십시오. 김태형 선수도 끝까지 견제를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 김창대가 최근에 좀 꿀맛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도움을 주는군요. 아마 오늘도 끝나면 한남대학교가 승리를 한다면 박정민 선수 오늘도 또 인터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이대솔 위원께서 양팀 감독들을 만나고 계실 때 제가 박정민 선수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화면 앞에서 왜 이렇게 얼굴이 굳냐 그랬더니 경기 때보다 방송 때가 더 긴장이 된답니다. 그만큼 축구를 더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박정민 선수는 혹시라도 휴학을 하지 않는다면 올 시즌이 마지막인데 네. 대단한 시즌 올해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올라오네요. 이번엔 당국대학교 반격인데요.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가는군요. 뭐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선수인데 글쎄 어느 팀이 데리고 갈지 그 부분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올해 또 이번에도 올림픽 대표가 선발이 됐는데 박정민 선수의 이름은 없었거든요. 아마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박정민 선수의 행선지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또 박정민이에요. 맞았죠. 김평준 올라옵니다. 백성호 골키퍼가 지금 던지는 것을 보니까 왼손잡인데 조금 전 사실 오른손잡이보다 골 장면이 말이죠. 이번엔 크로스가 또 넘어가는데요. 중앙 수비 일단 잠시 주춤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파울을 얻어내면서 한남대학교가 볼을 가져갑니다. 곽재민이 그동안 이 박정민의 파트너로 활약을 해주다가 이제는 본 포지션으로 돌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상래 감독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박정민의 파트너를 선정하는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많은 선수들 이재영을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좀 적극적으로 올라와주면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배신영이 좋습니다. 한남대학교도 수비를 굉장히 두텁게 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한남대학교 공수 간격이 멀어 보입니다만 한 10여 초만 지나면 다시 간격이 또 원상태로 돌아오거든요. 대단히 스피디합니다. 이 신현호 감독도 대학 축구는 이 완성된 축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파울 선언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드만큼은 정말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박정민이 좀 억울하다는 표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만 김희군 주심이 또 지근거리에서 봤거든요. 자 지금도 이런 것이 이제 비가 왔을 때 첫 번째 바운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모습을 조금 전에 보셨던 것 같은데 한남대학교 주장 박정민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오늘 지금 뒷모습이 보이고 있는 당국대학교 10번 김우철 선수는 그다지 이름을 많이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포지션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10번을 달고 있고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선수의 활약이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가 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앞쪽 다시 한번 1대1 그러나 2명 3명이 에워싸는군요. 박재민이 빼줬고 뒤쪽에 조주전이 멀리 걷어냅니다. 또다시 한번 한꺼번에 또 밀고 올라가죠. 자 곽재민도 어쨌든 이거는 중앙에서 잘 잘렸어요. 찾아냈고 김우철 그렇습니다. 김우철이 이런 패스를 해줄 때 당국대학교 공격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물론 끊기긴 했습니다만은 부담스러운 패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비들을 좀 괴롭힐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종찬, 김우철 2명의 선수는 수비에도 도움을 줘야겠습니다만 조금 전과 같은 전방의 상대 수비에게 부담을 주는 패스를 좀 줄기차게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그 득점 분포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당국대학교도 최근 3경기에서 11골을 뽑아낼 정도로 공격력 하면 사실 남부럽지 않은 팀이거든요. 사실 영남대학교와의 원정 경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사실 그 경기는 어떤 팀들이라도 좀 수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기였고요. 네. 일단 오늘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선제 실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울 장면이었고요. 당국대학교도 이제는 공격으로 좀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 자리라면 김평진의 오른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김창대도 옆에 또 같이 서 있군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일단은 리바운드 볼도 선수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백승호 골키퍼도 긴장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빗물이 또 시야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신경을 좀 써야겠죠. 하여튼 비가 오면 골키퍼들은 참 순환입니다. 김창대가 직접 준비를 하는 김평진이죠. 김평진이 직접 준비를 하는 것 강하게 같은데요. 때릴 것 같아요. 아마도 발 바깥쪽을 한번 겨냥하면서 킥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만 조금 자신의 의도대로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국대학교의 슈팅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당국대학교로서는 좀 고민거리일 수 있겠는데요. 원톱 최우주가 좀 고립된다는 느낌을 벌써부터 좀 받고 있거든요. 네. 박정민과는 다르게 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태클, 이종찬이 태클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파울이 있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또 서포터즈가 있어요. 본무석 맞은편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이 관중석에는 자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주변에 어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톰스라는 서포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뒤쪽에서 김평진의 헤딩. 자, 이거는 옵사이드라고 본인이 일단 판단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글쎄요, 분명 옵사이드라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런 경우는 한번 잡고 플레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 또 싶기도 해요. 지금은 동료가 들어오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든 상대편 볼이거든요.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은 당국대학교에게 볼이 넘어갔어요. 일단 뒤쪽으로 내줬고 이종찬 중앙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스루 패스. 다시 한번 앞서. 자. 역습이 자, 지금은 본인들끼리 지금 엉켰어요. 조금 기다리는 감이 없지 않았나 이재영에게 싶었습니다. 자, 박정민입니다. 박정민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재영이 반대쪽 길게 가죠. 조준현. 다시 한번 중앙에서 경쟁을 붙여줍니다. 헤딩. 다시 한번 헤딩. 일단 뒤쪽 이종찬이 이거는 패스가 여의치 않았고요. 김평진 좋습니다. 반대쪽 길게 넘어가죠. 아. 수비가 눈치를 먼저 챘습니다. 일단 옆줄 바깥으로 그대로 나가게 두는군요. 한남대학교의 자랑인 오른쪽 라인이 경기 초반부터 완벽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도 헤딩 뒤쪽으로 조준현, 김평진 그리고 뭐 프리롤로 움직이고 있는 김창대까지. 한남대학교는 확실히 오른쪽 라인이 왼쪽 라인보다는 좀 무게중심이 더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 또 반면에 당국대학교도 왼쪽을 좀 주로 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왼쪽입니다. 배신영이죠. 배신영의 컨트롤. 평소 때 같았으면 저게 자신의 뜻대로 바운드가 돼서 터치를 따라 굴러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좀 멀리 굴러가는군요. 또 똑같이 비가 와도요. 또 경기장 상황에 따라 조금 그리고 또 잔디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당국대보다는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준현이 길게 그러나 머리로 중간 차단하는 당국대학교. 다시 한번 뒤쪽 김태형이 일단 수비 라인까지 가는군요. 박정민의 모습이 자꾸 화면에 잡히는 것은 박정민이 한번 움직이면 뭔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수비 가담도 또 적극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선수입니다. 자, 한남대학교가 밀고 올라가는데요. 자, 뒤쪽으로 좌우 주지 못하고 풀백들은 좀 일단- 올라와줘야 되는데 슬라이드 태클 좋습니다.
당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신영. 자, 지금은 2대1입니다. 연결. 슬라이드 태클. 어렵게 걷어내는군요. 이번엔 조준현이 밀고 올라가는데 앞쪽에 박정민이 뛰고 있고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좋습니다. 조준현으로 나가죠. 조준현의 크로스 그러나 자, 중앙에 이거는 도와주는 선수가 별로 1대1 없어요. 싸움을 야, 슬라이드 태클 빠져나가나요? 빠졌습니다. 조준현이 올라. 빠져나갔고 다소 좀 의식적으로 낮게 약간 뒤쪽으로 줬는데 수비가 좀 눈치를 일찍 챈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뒤쪽으로 돌려주고 이번에도 배신영이죠. 자, 다시 한번 이 2대1 패스 좋습니다. 시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가는데 한번 자, 내줬고 슈팅까지는 오른쪽 만들어야 돼요. 크로스 넘어가죠. 아하. 마지막에 배신영의 움직임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과정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정말 몇 초 안 되는 사이에서 당국대학교 왼쪽 진영부터 반대편 진영까지 빠르게 올라갔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연결이 됐어요. 어드밴티지입니다. 김평진인데요. 한번 접죠. 자, 그러나 이번에는 본인이 미끄러졌다는 판정입니다. 아무리 인조전지를 할지라도 비를 먹으면 미끄러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슬라이딩 태클. 말씀해 주신 대로 슬라이딩 태클이 평소보다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선수들은 유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본인 뜻과는 다르게 또 경고까지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자신의 의도보다는 좀 멀리 굴러가면서 자칫 좀 위험해질 뻔도 했어요. 괜히 의도 아니게 또 신경전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종찬과 22번의 조영진이 한번 신경전 한번 벌여봤죠. 김혜건 주심이 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욕설도 퇴장의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선수들 그건 또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날씨가 좀 괜찮아지면 헛발질에서 한번 좀 다뤄볼 내용들이 이제 경고 퇴장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겠거니와 저희가 중간중간에 경고 퇴장에 대해서는 자주 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팬들이 사실 오해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부심들이 괜히 욕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질 않았군요. 조영진과 이재영. 중앙에서 양팀 주장들이 한번 맞붙어봤고요. 전반 초반보다는 내리는 비의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죠. 킥도 오늘은 되도록이면 또 바운드를 시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배신영 선수의 얘기도 발밑으로 깔아달라는 얘기를 지금 동료에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무릎 밑으로 강하게 때리면서 좀 바운드를 시켜서 수비들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요. 사실 크로스도 그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올리는데 수비수들이 신경도 좀 쓸 필요가 있습니다. 긴 골킥 앞쪽으로 넣어준다는 것이 받아주는 동료 선수는 없었고요. 자, 이번엔 잘 열었습니다. 양 팀의 공격 과정이 좀 긴 패스에 의존하는 횟수가 좀 전반 중반 넘어가면서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중앙 이종찬. 자, 잘 나왔어요. 가는데요. 박성용. 지금처럼 다리를 쭉 벌려서 수비하는 모습이 지금 한 3차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당국대학교가 번번이 한남대학교 그런 수비에 좀 걸리고 있거든요. 아예 발이 나와도 닿지 못하게 미리 주거나 아니면은 발이 나온다 싶으면 또 한번 접거나 이렇게 좀 수싸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수싸움에서는 한남대학교 선수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호 일단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이종찬이 잘 돌아다녔죠. 들었어요.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배신영 중앙에 올라와야죠. 세명의 선수 크로스 넘어가죠. 뒤쪽. 이게 또 하필이면 수비수 앞으로 갑니다. 지금은 한남대학교 20번이죠. 최영광 선수가 아주 불안한 자세로 발만 겨우 갖다 대는 모습이었어요. 이종찬의 정말 기가 막힌 패스였는데 다시 한번 이번엔 김우철.
자, 김우철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김우철의 이거는 또 한 번 바운드가 됩니다. 하여튼 바운드만 되면 받기가 힘들군요. 한남대학교가 좀 비교적 이른 선수 교체를 하나요? 자, 단국대학교 김영훈 선수죠. 김영훈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남대학교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 측면에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배신영과 함께 좌우를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균형을 좀 맞춘다는 의미도 있겠군요. 최우주를 이른 시간에 또 교체를 해주네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최우주가 전방에서 좀 제 역할을 못 해줬다는 신현호 감독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 안 들어가나? 최우주는 경기장 반대쪽으로 나가면서 인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단국대학교 이른 시간에 선수 교체를 합니다. 최우주가 나가고 김영훈이 투입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수비가 좋았습니다. 일단은 김영훈이 최전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포메이션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좀 바꿔보는 신현호 감독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 타겟맨에 가까운 선수와 이 스피드를 좀 살릴 수 있는 선수로 교체를 했습니다. 최우주가 지난 영남대와의 경기에서도 생각보다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한남대학교 자,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헤딩. 김태형이 뒷쪽으로 일단은 신장이 있어요. 넣어주었습니다만 골키퍼가 먼저 나서 처리를 합니다. 양 팀이 신장이 큰 팀은 아닙니다만 저렇게 좀 튀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저 김태형도 프로필상으로 188cm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중전에서는 어쨌든 유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우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그러나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를 합니다. 자, 단국대학교는 김영훈이 투입이 된 것은 전반전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높이 붙여주는 어떤 그런 플레이보다는 자, 이거는 지금은 김희곤 주심이 와서 자, 상황을 먼저 여기서 글쎄요 어떤 판정이 나올지. 신현호 감독의 항의는 박정민이 스윙이 좀 컸다는 얘기가 같거든요. 김희군 주심의 판단은 박성용이 발을 좀 들었다는 판단 같고요. 네. 자, 신현호 감독도 계속하면 퇴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신현호 감독은 뭐 이쯤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선수는 경고 없이 퇴장 없이 잘 그대로 무마가 됐죠. 그리고 또 관중석에는 앞선 장면에서 박정민이 등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 파울이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시작이 일단 됐습니다. 연결이 됐고 이 장면 이후에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태클, 지금도 지금도 발이 자, 이거는 경고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스터드를 들었거든요. 김건호인데 일단은 뭐 경고는 없는 것 같은데 김창대가 넘어져 있고요. 박규선 코치가 비를 맞으면서 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이상래 감독도 플레이 할 수 대기 중에 좀- 있다는 신호가 들어갔고, 자, 여기서 스터드를 완전히 아. 들고 들어갔어요. 이거는 상대 선수를 좀 부상을 입힐 수가 있는 태클이었기 때문에 김우건 주심이 프리킥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전 두 개 플레이 모두 이 장면이 지난 이후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박정민 선수가 넘어졌던 그 장면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단국대학교 선수들은 좀 흥분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일단 그렇죠. 어쨌든 본인들이 지금 파울을 했기 때문에 선언이 된 거거든요. 흥분하면은 본인들만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정민이 두 번째 골을 노립니다. 자, 박정민 그러나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죠. 다시 한번 조준의 크로스 그러나 머리를 맞고 나옵니다. 김영훈 쪽으로 주죠. 그러나 진로 방해가 선언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 박정민이 넘어졌던 장면부터 아하 선수들이 좀 신경전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이종찬이 아까부터 약간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종찬이 휘슬 불리니까 공을 빼는 장면에서 좀 넘어졌는데 저럴 필요 없죠. 어쨌든 선수들은 경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넘어갑니다만. 자, 좋습니다. 내밀었고, 반대쪽 연결이 넘어가죠. 됐어요. 배신영. 1대1. 중앙으로 접고 배신혁의 슈팅.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당국대학교가 드디어 슈팅을 하나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좀 찬스를 놓치고 있는데 박정민이 넘어졌던 장면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민 선수가 등을 지는 장면에서 수비수가 넘어졌고요. 공이 튀어 올랐고 박정민 선수가 반대쪽으로 차는 과정에서 박성용이 발을 들면서 파울 선언이 됐거든요. 어쨌든 박성용이 스터드를 완전히 들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파울 선언이 됐습니다. 자, 신현우 감독의 항의는 오히려 박정민이 좀 차려고 한 것이 아니냐, 박성용을 좀 차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이죠. 뭐 해석하기에 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발을 든 게 먼저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린 장면으로 봐도 그런 장면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넘어져 있는 선수가 이재영으로 보이는데 선수들이 이제 태클이 점점 깊어지고 신경전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김인곤 주심이 상당히 단호한 성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뭐 파울은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명백히 좀 공을 걷어내는 장면이 좀 다소 좀 거칠었다는 것은 인정을 좀 해야겠어요. 물론 상대 선수가 위험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덤벼들면 파울 선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공만 건드렸죠. 파울 선언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팀 선수들이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판정에 하는 문제가 없는데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지금 또 김건우 선수가 박정민 선수한테 화를 한번 냈어요. 박정민 선수는 또 미안하다고 손짓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경고가 이제 나오는군요.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고, 자, 경고받는 선수는 22번이죠. 한남대학교 22번 조영진이 경고를 받습니다. 자, 당국대학교는 경기를 내내 좀 내줬었는데 이번 한 번으로 전반전 좀 대등하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종찬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종찬의 오른발 넘어가죠. 그러나 수비가 먼저 걷어냈고요. 다시 한번 이종찬. 크로스가 좀 다소 낮았고 한남대학교가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됐습니다. 왼쪽 측면 볼을 잘 빼냈죠. 다시 한번 앞쪽. 확실히 경합이 되는 과정에서는 양팀 수비가 모두 좀 불안불안합니다. 지금도 골킥이 선언이 됐네요. 곽재민이 걷어낸 것으로 봤는데 마지막에 수비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이상래 감독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는 박규성 코치. 이쪽은 당국대학교 신현우 감독의 모습이죠. 표정이 양팀 벤치 모두 좀 밝지는 못합니다. 저 이상래 감독이 또 워낙 차분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거 김평진이 유니폼을 적극적으로 한번 잡아당겨봤는데 관중석에서 큰 소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약간 손에서 벗어 나가는 모습이에요. 짧게 주고. 자, 당국대학교가 마지막에 이제 계속해서 공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반전 끝나기 전에 슈팅까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종찬. 그러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추심은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남대학교와 당국대학교, 한남대학교의 유리그 오늘 8라운드 경기. 한남대학교가 박정민의 골로 1대0 앞서게 되는데요. 골 장면은 분명히 좀 박정민에게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그동안은 동료들이 계속해서 골 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골 찬스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헤딩 슈퍼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 계신 관중들 때문에 좀 제대로 앵글을 잡기가 좀 힘들군요. 자, 양팀 경기 막판에 좀 전반 막판에 좀 과열이 됐던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슬라이딩 태클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네. 이 본의 아니게 좀 거친 태클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 좀 흥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벤치에서 그리고 또 주부심들이 선수들을 좀 컨트롤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중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좀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분명히 저희가 보기에는 주부심의 판정은 정확합니다. 관중들이 흥분하면 선수들도 또 덩달아 흥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조심을 해줘야겠습니다. 자, 전반전 박정민의 골로서 한남대학교가 1대0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신현호 감독은 후반전 분명히 좀 만회를 해야 할 텐데 어떤 경기 내용으로 펼쳐졌고 후반전 어떻게 또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신현호 감독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전반전 주요 장면 보신 후에 저희는 후반전 경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한남대학교 운동장입니다.